지금 인생이 버겁고 불안하며 돈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는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남은 걸 돌아보니 텅 빈 지갑과 불룩한 뱃살, 쓸데없이 붙잡고 있는 인간관계들 뿐입니다. 나는 왜 늘 돈이 모이지 않을까? 왜 늘 잠깐밖에 살을 빼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잘 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 되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하며 결국에는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오늘의 책, 내 인생 구하기에서는 지금 인생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옛날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가지의 소소한 방법으로 자기 삶의 회방을 놓기 일쑤입니다. 자기 방에는 돈이 모이는 족족 다 쓰게 만들고 늘 과식과 폭식을 일삼으며 술과 도박 중독에 빠져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 가족들을 찢어놓습니다. 나 자신만큼 내 인생을 처참하게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행동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씨름하지만 그것들은 자꾸만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체중 감량이든 커리어든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금세 모든 게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그 누구도 아닌 잠재의식 속에 내가 인생의 목표를 자기 방해와 회복의 반복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덫에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도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 자기 방해와 회복이라는 똑같은 게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망한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과학 및 행동과학 교수이자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이글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식 영역,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깨면 깜빡거리면서 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평소 의식조차 못하는 잠재의식이란 차원에서 이뤄집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뭐가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고 기억에 저장해왔어요. 잠재의식이라는 창고에 이 거대한 기억들을 저장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잠재의식 때문에 미리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쓰고 싶은 책이 있어도 지필에 관해 아는 게 없다며 실패를 예측하고 차리고 싶은 회사가 있어도 가진 것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며 위험을 피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무의식적 촉발제 때문에 우리가 지워버린 가능성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모험과 도전 대신 실패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짓눌러 결국 안전이 이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뻔하디 뻔한 잠재의식을 직면해야 하는 거고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도박과 노름비 때문에 집도 날리고 가족까지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걸 들으면서 나는 뭐 그렇게까지 자기 방해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회사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싶고 TV를 보는 대신 책을 더 많이 읽고 싶고 더 날씬해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방해는 사소한 방식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데도 계속해서 알람을 끄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자기 방해예요. 늦잠으로 아침을 건너뛰고 초코바로 대신하는 것, 항상 약속 장소에 약간 늦게 나타나는 것, 매번 질질 끌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허둥지둥 일을 끝내는 것도 자기 방해예요. 이런 삶은 매 순간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자기 방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이유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덫이 그냥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하찮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까요? 정말로 더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싶다면 왜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매일 같이 빈둥거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사기꾼이자 동시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입니다. 그토록 평범하게 반응해서는 정말로 비범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늘 가던 대로 쉬운 길을 가는 인생에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대단한 걸 이루자고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요구는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기 방해라는 잠재의식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스펀지는 전체가 액체로 꽉 찰 때까지 모두 흡수하는데 그런 다음 마르도록 가만히 두면 딱딱해집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걸 흡수하고 저걸 내뱉으며 자라왔고 삶이 진행되는 동안 물기는 말라갔어요. 삶은 점점 예측 가능해지고 새롭고 흥미진진한 일들은 줄어들었죠.
그렇게 말랑하던 스펀지는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원리예요. 처음에 잠재의식은 깨끗하지만 어느새 자리가 잡혔고 바뀔 수 없게 됐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어요.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 한 사람으로 죽는다. 누구라도 분명 활짝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광범위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였죠.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관점은 점점 편협해지고 제약이 많고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이 됐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어요.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성공이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조차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짓을 끝내고 싶다면 확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단단히 심어주어야 해요. 이제는 내 인생에 정확하게 끼어들 때입니다. 표류를 그만 끝내야 합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확실히 드러낸다면 인생의 향방을 바꿀 확률도 그만큼 커질 거예요. 나 자신을 직시하고 스스로에게 어떤 회방을 놓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스스로 초래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없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인생이 버겁고 불안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는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래서 너무 힘겨웠던 시간들은 그저 내던져짐이었을 뿐입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내가 믿어왔던 이 진실을 파악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왜 가난하게 살고 왜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현재 내 상황을 원망하며 나만의 굴을 팔 때가 있는데요. TV에 나오는 자연인을 보면 나만의 굴을 깊게 파다가 직장이나 집 모두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한 걸음 물러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책 내 인생 구하기에서는 나만 겪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내던져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인종이나 성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던져졌을 뿐입니다. 장 폴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자유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나만의 내던져짐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앞으로는 자유롭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누구도 자신을 포함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갈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뭘 하느냐입니다. 삶을 바꾸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삶의 귀중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위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까요? 벌어진 일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의 유일한 동력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누가 내 팔꿈치를 쳐서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쏟아졌어요. 20분 후에 취업 면접이 있는데 당장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딪힌 남자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사과의 말을 웅얼거리고는 잽싸게 사라졌어요. 이제 이 장면을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볼게요. 어떤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오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다소 초조한 듯한 모습입니다. 남자는 커피값을 계산하려다 지갑을 떨어뜨려 신경질을 부립니다. 커피를 받아 들고 휙 돌아서다가 뒤에 서 있던 사람과 세게 부딪혔어요. 뒤에 서 있던 사람은 당황했고 사과를 한 후 서둘러 물러났습니다. 둘 중 어느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만 들었다면 잘못은 순전히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의 관점에서만 진실을 바라봅니다.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은 결국 내 개인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자라면서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처지에서 성장했어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내던져진 그 삶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불공정했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당했을 수도 있고 폭행이나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두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변화로 인해 이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무언가의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이제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이 타인이란 존재는 인생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요소예요. 살면서 한두 번만 큰 사건을 겪으면 사람들은 나를 조종하려고 해.
혹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런 결론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라는 내부 필터로 검증하게 되죠. 이 필터의 문제점은 그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상대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원망은 나 스스로 짊어진 짐입니다. 이 짐은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언제고 누구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늘 쉽지 않지만 이것이 곧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않거나 때로는 처리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바로 인생은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인생은 힘들다라는 결론에 휘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고 끔찍할 때는 마냥 기운내라는 소리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실이라고 여기던 것에서 눈을 돌려 새로운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결론은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삶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관점으로 매일을 시작한다면 항상 나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말했어요. 우리는 평생 갇힐 인생의 사슬을 스스로 만든다. 내가 내린 인생의 결론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이 짓눌려 있을 때, 실패하거나 거부당했을 때 드는 내 결론을 깨닫고 이 결론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래서 너무 힘겨웠던 시간들은 그저 내던져짐이었을 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 뒤에야 바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내가 믿어왔던 이 진실을 파악하고 직시해 새로운 진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입니다.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제는 원망 대신 삶을 인정하고 장악해 나가는, 자유롭게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다시 되짚으며 마치겠습니다. 자유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만히 서서 길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딱 맞는 게 무엇일지 걱정하느라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원하는 것을 위해 진지하게 모든 것을 걸고 송두리째 자신의 존재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이것을 이루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또 식욕이 왕성해 이상적인 몸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만 게을러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내 인생 구하기에서는 경험점에 대해 말하는데요. 경험점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결국은 극복해 승리하고 싶은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과 다른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곧장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헤겔은 말했어요. 조급함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도 없이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 기나긴 여정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모든 순간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참함이 조금도 없는 변신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무의식의 어두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시도하면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악화됩니다. 해결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모기에 물렸을 때 당장은 너무 가렵고 긁고 싶겠지만 그 물린 자국을 덜 건드리고 덜 생각할수록 상태는 더 빨리 좋아집니다. 반대로 모기 물린 데에 마음을 뺏기고 저항할수록 상태는 나빠지죠.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몇 날, 몇 주, 몇 해를 더 나아지려고 애쓰고 고전하고 일시적 승리를 쟁취했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던 자기 방해의 세월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있는 그대로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주의를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더욱 가득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에 맞춰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 문제가 아닌 우리의 잠재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습관, 우리가 원하는 삶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국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출발해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일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자연히 인생은 과거에서 시작해 미래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은 늘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듯이 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들먹이며 지금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를 정당화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더 이상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 6년 전에 나에게 했던 말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 이유는 친구가 지난달에 한 행동 때문이며 단체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12살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을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연한 인과 같지만 이것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앨런 와츠는 이어서 말했어요. 인생이 과거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은 우리의 상식에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없애기가 아주 힘들다. 이런 자기 방해를 지나간 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때 일어난 일은 여전히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그건 그대로 남겨두고 손을 대거나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과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20세기의 건축가이자 발명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존의 현실과 싸워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한물간 것으로 만들어라.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방법을 직시하고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 없음을 인정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바로 대담하고 용감한 상상력을 발휘했던 이들의 산물입니다. 기업들은 늘 다음에 올 것을 설계하죠. 그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의 완료일까지 미리 정해두고 거꾸로 일합니다. 그들은 끝에서부터 시작해요. 과거에 좌우되지 않고 미래에 이끌려갑니다. 르네상스 전성기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는 오피오미터, 무게 6톤의 다비드상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가 아닌 것을 모조리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각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서 다비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며 작업했던 것이죠. 그는 현재로부터 미래를 드러내면서 열정적이게 자기 생의 인연을 온전히 투자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완성 후에 다음번 미래, 그 다음번 미래로 자신의 삶을 채웠고 그 작업이 그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조각해왔어요. 언젠가는 내 인생에 뭔가 가치 있는 게 나올 거라는 희망 속에 살면서 거대한 돌덩어리의 마구잡이로 팔을 휘둘렀죠.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언젠가 올 순간적인 만족이나 성취를 위해 매시간 매일을 희생시켜왔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인생,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래를 조금씩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의 문제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미켈란젤로가 덤벼들었던 방식으로 시작해볼 수는 있습니다. 미래는 정말로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면 정말로 무한한 잠재력이 생깁니다. 가만히 서서 길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딱 맞는 게 무엇일지 걱정하느라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를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걸 시도하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앞으로도 수많은 날 동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답이 뭐가 되었든 지금 바로 하세요. 그동안의 그 지겨운 핑계들, 죄책감, 수치심, 약점들에 더 이상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방향을 전환하세요. 정말로 원하는 것을 위해 진지하게 모든 것을 걸고 송두리째 자신의 존재를 던져야 합니다. 망쳐버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돌덩이를 조각해 이미 존재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다비드는 이미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가 한 일은 자신이 만든 미래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미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조각씩 매일매일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기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